안녕하세요. 해비와 교실의 김 교수입니다. 최근 축구팬뿐 아니라 축구팬이 아닌 분들에게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4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베컴입니다. 흔히 베컴 다큐라고 불리는 이 시리즈는 총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자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남자, 데이비드 베컴.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정교한 연출로 담아낸 이 시리즈는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베컴이 겪었던 위기와 좌절 그리고 극복과 성취를 아주 재밌게 담아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잘 만들어진 스포츠 영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4개의 에피소드를 다 본 뒤엔 베컴이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좌절과 아픔을 극복하며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베컴에겐 잘생긴 외모와 축구 실력 외에 뭔가 눈에 띄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여느 축구 스타들보다 베컴의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줬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컴 다큐로 알아본 인생 성공 법칙 7가지란 주제로 베컴의 드라마틱했던 인생사를 면밀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법칙은 갈망입니다. 어린 시절 베컴은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못했으며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와 잠들기 전까지 정원에서 홀로 공놀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로지 축구만 생각했습니다. 10대 때도 그는 친구랑 놀거나 파티를 즐기거나 여자애들을 만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늦게까지 일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프로가 되기 위해선 뭐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갈망으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의 눈에 들며 15살이란 어린 나이에 영국 최고 축구 클럽과 계약합니다. 베컴 다큐 1화에 과거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인터뷰가 담겨 있는데 그때 퍼거슨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안주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계속 배고파해야죠. 갈망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베컴은 퍼거슨의 말이 옳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 더 큰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모두 이뤄냈습니다. 커리어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쟁취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기 절정 그룹 스파이스 걸스 멤버인 빅토리아와 사랑에 빠졌는데 반드시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그의 갈망이 그들의 사랑을 완성시켜줬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성공 법칙은 반복입니다. 주방 시공업자이자 맨유 광팬이었던 베컴의 아버지는 축구에 재능을 보인 아들을 프로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제대로 공을 차는 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축구뿐 아니라 모든 일이 연습을 해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베컴의 아버지는 이 당연한 진리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슈팅과 패스 연습을 시켰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했던 아버지의 지도 덕에 베컴은 끝없이 이어지는 반복 연습을 충실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 연습은 프로 축구 선수가 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저는 베컴의 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베컴의 아버지와 손흥정 선생님 모두 기본기를 강조하시며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반복 연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러한 엄격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베컴과 손흥민 선수 같은 월드클래스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성공 법칙은 현실감각 유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빅클럽에서 주축 선수가 된 베컴은 한동안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는 맨유의 황금기를 이끈 선수였고 잘생긴 외모와 모델 같은 옷차림 덕에 그라운드 안팎에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빅토리아라는 연예계 슈퍼스타와의 연애가 세상에 알려지며 그를 향한 관심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베컴은 빅토리아와의 사랑과 대중의 관심에 도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많은 행사에 참여했고 빅토리아와 뜨거운 연애를 즐겼습니다. 단적으로 그녀를 20분 만나기 위해 4시간을 운전해서 런던을 다녀오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행동 때문에 퍼거슨 감독과 팀 동료들은 베컴을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그가 축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동안 이룬 업적을 모두 잃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베컴에겐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에 광적으로 집착하다가도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축구 모드로의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나서선 자신의 실력을 최대치로 발휘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실력으로 주변인들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렇게 그가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든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과 화려한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붕 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현실 감각을 유지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을 굳건히 한 덕에 빅토리아와의 사랑을 이어가며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공 법칙은 버티기입니다. 98 프랑스 월드컵은 승승장구하던 베컴에게 엄청나게 큰 시련을 안겨준 대회였습니다. 잉글랜드는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나게 되는데 잉글랜드 국민들은 포클랜드 전쟁이라 불리는 이 라이벌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세대라 불릴 정도로 잉글랜드 선수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경기에서 베컴이 불필요한 파울로 퇴장을 당합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게 되고 패배의 주범으로 베컴이 지목됩니다. 당시 23살이었던 베컴은 하루아침에 슈퍼스타에서 공공의 적으로 전락합니다. 거의 모든 잉글랜드 국민들이 그를 비난했고 그를 향해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당시 베컴에게 가해졌던 비난의 수위를 살펴보니 그가 미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대단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때 적극적으로 베컴을 도와준 이가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베컴을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켰고 오로지 축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베컴도 묵묵히 축구에만 몰입했습니다. 당시 베컴은 국민들의 분노가 누그러들 때까지 버티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힘들고 고된 시간을 버텨낸 겁니다. 그 버팀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훨씬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성공 법칙은 배짱입니다. 베컴이 좋지 않은 일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전히 베컴을 향한 비난은 계속됐고 과격한 팬들 중 일부는 그의 아들을 납치하겠다는 협박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컴은 계속 경기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장에서 그와 그의 아내를 향한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경기에 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컴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끔찍한 비난을 원동력으로 삼으며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을 퍼부어봤자 베컴에겐 시간 낭비였어요. 전혀 안 통했죠. 이러한 일화로 봤을 때 베컴의 배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실수로 비난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난의 크기가 크건 작건 간에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의 비난을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공 법칙은 진정성입니다. 98-99 시즌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 리그와 FA컵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며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베컴은 트래블을 이룬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 트래블 이후 그는 비난의 대상에서 다시 국민적 영웅으로 뒤바뀝니다. 또다시 많은 매체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그는 축구 선수만이 아닌 하나의 기업이자 브랜드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시끄러운 셀럽이 된 베컴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베컴은 스페인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퍼거슨과 헤어지게 됩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었습니다. 베컴과 퍼거슨 감독은 부자 관계만큼이나 끈끈했습니다. 이번 다큐를 통해 퍼거슨 감독이 정말로 베컴을 아꼈다는 걸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베컴을 너무 사랑했기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베컴은 2003년도부터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경기에 출전합니다. 처음 몇 경기에선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내 동료들과 가까워지고 팀에 적응하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화려하고 정확한 플레이로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다시금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팀의 연패로 새로운 감독으로 파비오 카펠로가 부임하는데 그는 구설수가 많은 베컴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계속된 선발 제외의 베컴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LA 갤럭시라는 미국 클럽으로의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일로 카펠로 감독과의 갈등은 더 심화됩니다. 당시 카펠로 감독은 베컴을 절대 쓰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베컴을 팀 훈련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베컴은 훈련장에서 홀로 훈련하며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같이 훈련장을 찾아와 개인 훈련에 임했습니다. 사실 베컴 같은 슈퍼스타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태업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히려 그는 더 충실히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베컴은 당시를 떠올리며
절 원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거기 있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축구를 사랑했고 언제나 축구 선수로서 그라운드에서 뛰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그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항상 그는 축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의 모습들로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축구를 사랑했고 진정성 있게 대했는지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카펠로 감독은 베컴을 다시 기용했고 베컴의 활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06-07 시즌 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성공 법칙은 품성입니다. 07 시즌을 끝으로 베컴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LA 갤럭시로 팀을 옮깁니다. 하지만 2010년 월드컵을 앞두고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유럽 무대로의 임대를 요청합니다. 결국 그의 요청대로 09-10 시즌에 그는 AC 밀란으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에 LA 갤럭시 팬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팀을 옮기는 베컴의 결정에 팬뿐만 아니라 LA 갤럭시 간판 스타였던 랜던 도노반도 베컴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LA 갤럭시로 복귀한 베컴은 도노반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때 도노반은 내 진심을 말했을 뿐이다라며 직접 얘기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노반에게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베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되레 이렇게 직접 말해준 거 존중해 라며 도노반을 감싸줬습니다. 이때의 대화로 도노반은 베컴의 진심을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LA 갤럭시의 시즌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다큐에 출연한 많은 감독과 선수들은 하나같이 베컴을 존중했고 시종일관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다큐를 보며 베컴의 커리어나 여러 활동들보다 그의 품성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컴은 여러 차례 힘든 순환을 겪어왔음에도 그때마다 긍정적이고 올곧은 행동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이 그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성과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남들을 비난하기보다 침묵을 택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천재적인 축구 실력 덕에 그는 슈퍼스타로 성장했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지닌 좋은 품성 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베컴 다큐로 알아본 인생 성공 법칙 7가지는 첫 번째 갈망,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현실 감각 유지, 네 번째 버티기, 다섯 번째 배짱, 여섯 번째 진정성, 일곱 번째 품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7가지 법칙 모두 매우 당연한 거라 여겨지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어기지 않고 매 순간 잘 지키는 것이 진짜 성공의 법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분석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박하고 유익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였습니다.